안녕하십니까. 현재 그 지목 이제 보고 있었죠? 자, 보세요. 이제 보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목 종류 한번 쭉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현재 그 지목 종류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뭐, 다른 과목에도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 지목 종류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이제 그 다음과 같이 이제, 자, 창고용지 보시죠. 자, 창고용지는 우리 알고 있죠? 이제 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고속도로 외곽에 허연 큰 건물이 있죠. 무슨 물류센터. 자, 거기가 이제 지목이 뭐다? 그 이제 창고용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도로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 기업번에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라고 돼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시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다. 그러면 법령에 따라서 도로로 개설하면 거기는 이제 지목이 뭐다? 당연히 이제 도로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이게 특이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고속도로 휴게소. 이거는 이제 지목이 뭐다? 도로입니다. 잠시 아시피 비교할게요. 그 다음 이제 리을번. 이필지상에 진입하는 통로. 자, 요 리을번이 도로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필지상. 자, 뭔가 하면 여기도 하나의 토지고, 여기도 하나의 토지고, 가운데 통로. 자, 이게 뭐다? 이게 도로죠, 이렇게. 근데 보시면 과거에는 이렇게 써요. 2필지 이상 대로 통행하는 통로 그랬습니다. 대. 요것만 도로였어요. 근데 지금은 별도로 지목 제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2필지 이상 진입하는 통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위에 올라와서 이제 그 예외 조항 보세요. 자,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에 일정한 단지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조금은 이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단지 내로 이렇게 시내버스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자, 단지 내로 이렇게 시내버스 다니는 길이 있다. 여기는 지목이 뭐다? 도로? 아니죠. 어째 보세요. 뭔가 하면 한 개 단일한 아파트 단지니까 별도로 지목은 자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전체 묶어서 이제 대가 되겠죠. 또는 포항 제철 내 이렇게 시내버스 다니는 길이 있더라. 지목이 뭐다? 그때는 이제 포항 제철이니까 공장용지 그래야 되겠죠. 문제. 자, 단일 용도니까 토지를 쪼개자 말자 쪼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중요한 표현. 보셨고, 그 밑에 이제 박스 한번 보세요. 자,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목이 도로 그랬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국도나 지방도 휴게소라고 돼 있어요. 국도나 지방도. 요거는 지목이 뭐다? 요거는 도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랑 국도 휴게소랑 뭐가 달라요? 요거는 만드는 과정이 틀리지. 자, 보세요. 이거예요. 고속도로는 전체를 한꺼번에 쫙 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뭔가 휴게소가 이렇게 도로에 포함된 땅이에요. 그래서 도로의 일부입니다. 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자, 국도나 지방도. 자, 국도는 국도, 지방도 도로만 도로예요. 휴게소는 도로 바깥에 있죠. 이렇게. 도로 바뀌니까 이제 별개 토지다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그것도 이제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십시오. 이렇게 비교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자, 이제 또 보세요. 그 박스에서. 자, 지하철 또는 도로 터널 구간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분할이 되었을 경우에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자, 보세요. 지하철이나 도로의 터널 구간이죠. 요거는. 자, 지목을 뭐로 한다? 지하철 또는 이제 도로 터널 구간. 요거는 지적의 대상이 아예 아니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흔히 지적을 2차원 지적을 해서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지표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표면이 대상이니까 이제 땅속이나 그 터널은 지적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지표면만을 취급합니다. 지표면만 이렇게. 그래서 지목 변경 X 불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철도용지 보시고요. 자, 철도용지는 쉽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철로가 놓인 토지. 이제 지목이 뭐다? 여기가 철도용지. 이렇게. 근데 문제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거기 보시면, 교통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고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쭉 나오죠. 그래서 체크하세요. 역사. 그래서 이제 그럼, 요 궤도를 쭉 따라가 보면 어디인가 무슨 역이 있겠죠. 역사. 서울역 역사. 영등포 역사. 요 역사는 지목이 뭐다? 이것도 어차피 철도에 딸린 시설이니까
다음 이제 철도용지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역사도 있습니다. 역사나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등 부속시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17대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의 부지.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민간역사. 여기는 지목이 뭐다? 그래도 철도용지. 자, 봐요. 서울역을 딱 가보면 서울역을 절반을 잘라서 여기는 서울역이고 여기는 이제 무슨 아울렛이 있죠. 자, 보세요. 현재 서울역인데 이쪽은 역사고 여기는 아울렛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목이 뭐다? 주된 용도가 여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철도용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제방. 제방은 뭐 쭉 가서 이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것들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하천. 자, 하천은 자연의 일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자, 그래서 보시고 하천은 원래 시험에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자연의 일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하천이랑 국어를 구분하세요. 국어. 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체크하시고요. 용수 또는 배수. 그다음 이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부속시설과. 그다음 이제 또 줄 그세요. 자연의 일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건 좀 전에 나왔죠. 근데 그다음 보시면 소규모 수로의 부지예요. 소규모 수로의 부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또랑을 이제 국어라 부릅니다. 이렇게. 근데 차이점은 뭔가 하면 하천과 국어를 자르서 이렇게. 그걸 보시고 이제 하천이나 국어는 크게 시험과는 좀 관련이 없던 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지목입니다. 특히 구분하세요. 그래서 국어, 자 국어 나오면 또라, 또 용수 또는 배수, 또 이제 소규모 수로의 부지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그다음 유지, 자 유지는 자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는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이렇게. 물이 고인 토지 이렇게 또 딱 떠올리세요. 그 다음 이제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연안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다. 자,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그것도 포인트 이렇게. 그럼 이제 자 구분해 보세요. 현재 답이랑 유지. 우리 앞에서 이제 이렇게 했죠. 전답의 구별 기준은 뭐다? 전답의 구별 기준은 경작 방식의 차이죠. 물을 상시용하면 답이고 상시용하지 않으면 전이고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 시험 문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최근에 답이랑 유지. 보세요. 답은 용배수가 용이한 토지, 용이하지 않은 토지. 답이니까 용배수가 용이해야지. 그럼 이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는, 자생하는. 뭐다? 여기는 재배해야지, 재배. 이렇게 나오면 답이에요. 근데 보세요. 유지는 이제 물이 고인 땅 그랬죠? 일단 여기 보시면 유지인데 여기는 용배수가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지 않은 토지지. 그럼 이제 벼, 연, 미나리, 왕고를 여기 이제 미나리랑 왕고를 이제 재배하는, 자생하는 재배, 자생이죠. 이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뜬 적이 있죠. 용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한 토지에 미나리 왕고를 재배한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용이하지 아니한 토지에 미나리 왕고를 재배함. 이때는 뭐예요? 이때도 포인트가 여기지. 용이하지 않은 이렇게. 이때도 유지 이렇게. 그래서 같이 파 이렇게. 답이랑 유지를 묶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보셨고 그다음 이제 뭐 양어장은 뭐 잘 알고 계시고 양어장 이제 육상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포인트 이렇게. 그다음 이제 수도용지. 자, 수도용지는 이제 과거에는 수도관이 기했겠죠. 그래서 수도관이 매립된 땅 거기를 이제 수도용지로 불렀어요. 그래서 체크하세요. 물을 정수하여. 이 말이 포인트. 물을 정수하여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자, 공원. 자, 공원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공법 시간에 공원 나오죠. 그럼 이제 공법상 공원은 다 공원입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공법상의 공원은 다 공원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자, 공원이란 타이틀이 있는데 공원이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체크하고 와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가보시면 이제 박스 있습니다. 박스 보세요. 자,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 우리 흔히 공원묘지 그러죠? 자, 한번 떠올려보세요. 공원묘지는 지목이 뭐다? 공원묘지? 거기는 묘지 그래야죠. 이렇게. 또 이제 그 다음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 우리 흔히요 설악산 국립공원 그랬어요.
그러면 설악산 국립공원 지목이 뭐다? 뭐? 그거 자 공원이에요? 아니지? 그거 이제 임야 이렇게. 그래서 그 박스 2개 체크하세요. 공원이라는 타이틀인데 공원이 아닌 거 2가지 이렇게. 그래서 묘지공원 하나, 또 이제 국립공원, 군립공원 하나 짤짤하로 이렇게. 그다음 최유용지. 자, 최유용지는 국민의 건강 증진 체크하십시오. 국민의 건강 증진.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뭔가 하면 현재 체육시설로서 이렇게 독립된 독립된 건축물일 때 그때가 이제 별도로 이제 체육용지입니다. 이렇게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조항 보세요.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 체크하세요. 자, 그 말이 포인트예요. 뭔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체육용지 그러면 요건 언제나 체육시설로서 이제 독립성과 영속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서 독립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체육용지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자,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 도장 딱 자르시고 이런 것들은 원래 제목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군요.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는 상가가 있고 상가 꼭대기에 태권도 도장이 있더라. 태권도 도장. 그럼 여기는 요 토지는 상가는 지목이 뭐다? 형태가 되겠죠. 그냥 어차피 이게 체육시설로서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니까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체크하시고 그다음 이제 자 줄을 좀 걸어놓으세요. 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유수란 말이 이제 흐르는 물 거죠. 자 그래서 유수를 이용하는 요트장, 카누장. 여기가 이제 자 이 뜻이에요. 한강에서 요트 타고 있다, 보트 타고 있다. 그러면 한강은 지목이 뭐다? 그냥 하천 그래야죠. 이렇게. 중요하고 그다음 산림안의 야영장. 산림안의 야영장. 요즘 캠핑장 막 유행이죠? 자, 그겁니다.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이렇게. 그래서 저 구분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예외가 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정답으로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예규 좀 보시면 자, 눈썰매장 나와 있죠? 자, 눈썰매장으로 농지진영 협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준공된 토지다. 요건 이제 체육용지 그러세요. 앞으로 쉽게 이렇게 하세요. 그냥 눈썰매장 딱 나오면 스키장하고 똑같다. 뭐 비싼 용도니까 이렇게 체육용지 이렇게. 그다음 자 볼링장 부지. 자 볼링장. 요것도 한번 돌려보세요. 만약에 상가 시설에 볼링장이 있더라. 상가 시설에 볼링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가가 관련되니까 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뭔가 하면 이런 경우 토지가 있고 지상 1층에 볼링장을 딱 줘놓고 볼링장 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밑으로 이렇게 떠났죠. 밑에 뭐 상가도 집어넣고 주차장 집어넣고 뭐 쭉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제 볼링장으로 이제 독립된 건축물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때가 이제 체육용지 이렇게 그때가. 그래서 상가에 딸린 볼링장 그거 돌리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관계업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춘 골프 연습장. 자, 포인트.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춘 골프 연습장.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체육용지 그래야죠. 근데 만약에 보세요. 상가가 있고 상가 꼭대기에 이렇게 골프 연습장이 있더라. 그때는 뭐다? 그때는 어차피 체육시설로서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죠. 그때는 그냥 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말이지.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체육용지는 자주 이제 정답으로 이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보시고. 그럼 유원지.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이나 휴양 포인트. 일반 공중의 위락이나 휴양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그냥 수영장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어디? 얘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캐리비안 베이 이렇게. 그런 경우가 이제 유원지입니다. 그냥 수영장이 아니고. 그다음 이제 유선장. 유선장에 보트 타는데. 그다음 이제 낚시터. 그다음 어린이 놀이터. 자, 주의하세요. 아파트죠. 아파트 내에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 있죠.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 지목이 뭐다? 당연히 아파트니까 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요것도 이렇게 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예요.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 뭐 그렇지.
서울랜드, 에버랜드 이런데. 그래야지 유원지 이렇게. 그다음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자, 경마장 체크.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좀 전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체육용지를 보시면 체육용지에 경륜장이 있죠. 경륜장. 그럼 이제 유원지에는 경마장이 있습니다. 자, 두 개 비교.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체육용지에는 경륜장이 있고 유원지에는 경마장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첫 번째, 경마장은 유원지가 맞죠. 경마장 뭐 하는데요? 어른들이 맥주 한잔 마시고 배팅하는데 어른들의 놀이터. 그러니까 뭐다? 그러니까 유원지가 맞지 이렇게. 근데 문제는 경륜장이죠. 보세요. 근데 자, 경마랑 경륜장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요건 이제 말 타는 거 보고 배팅하는데 요거는 이제 자전거 타는 거 보고 배팅하는데 얘는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뭔가 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경마장은 돈 잘 벌죠. 그러니까 경마장은 이렇게 체육용지로, 유원지로 해가지고 중과세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경마장 돈 잘 버니까 이렇게. 근데 문제는 경륜장이에요. 경륜은 지금 시작하는 초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유원지로 해가지고 중과세를 하면 경륜장이 돈을 못 벌어요. 못 벌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체육용지로 한 겁니다. 세제 혜택 때문에 이렇게. 아마 그거에 이제 주된 이유 같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경륜장은 아직은 체육용지, 경마장은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경륜이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쯤 이제 비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예외조항. 다만 이들 시설과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자, 체크하세요. 독립적인 것으로. 여기 포인트죠. 인정되는 숙박시설과 유기장의 부지, 이렇게. 이런 거지. 이런 건 유원지에서 잘라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하천, 국어 유지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유원지와 이제 어떤 독립성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좋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이제 지적 예규 또 한번 보시죠. 자,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에 설치, 운영하러 허가를 받은 자연권 수련시설 체크하세요. 자연권 수련시설. 자, 요게 이제 뭔가 하면 청소년 극기훈련장. 다시, 청소년 극기훈련장. 요거는, 자, 지목이 뭐다? 좀 구분해야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시험과 이에 접속된 사택, 창고, 축사 등의 부지. 자, 좀 전에요. 야영장 부지는 지목이 뭐라 했어요? 야영장은 잡종지입니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요. 청소년 급기 훈련장. 요거는 유원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때문에 한번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지적 예규는 한 번쯤 이제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종교용지. 자, 종교용지는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위한 교회나 사찰이나 향교. 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종교용지는 교회, 사찰, 성당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된 건축물일 때 그때가 종교용지 이렇게 독립된 것일 때. 자, 또 보세요. 자, 상가다. 자, 아파트 단지입니다. 상가 있죠? 상가에 교회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 상가가 된 토지는 지목이 뭐다? 그럼 대가 돼야죠.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이 이제 독립된 건축물일 때 그때가 뭐다? 그때가 이제 종교용지 이렇게 구분하시고 거기서 밑에 이제 보세요. 자,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 집회장이나 수장을 건축하여 사용 승인된 경우 또 다른 말로 이제 제례를 올리는 사당 요거는 지목이 뭐다? 이것도 종교용지. 종교용지. 그 다음 이제 상업용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예배, 설교 등을 행하는 교회나 사찰. 여기 보세요.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해서 교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다? 그냥 대가 돼야죠.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 종교용지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독립된 건축물일 때 그때가 이제 종교용지입니다. 이렇게. 그럼 사적지. 사적지는 이제 체크하세요. 문화재가 포인트.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화재. 근데 여기도 예외 조항이 중요해요.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체크하시고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제외한다. 그래서 제외. 그럼 이제 만약에 학교용지 내에 이렇게 이제 문화재가 있더라. 근데 그 토지를 별도로 잘라라, 자르지 말아라. 자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밑에 그 기출문제입니다. 보세요. 속리산 법조사 안에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이거예요. 속리산. 속리산은 자, 지목이 뭐다? 산이니까 요거 임야. 이렇게 임야죠. 자 근데 보세요. 속리산 내 이렇게 법조사가 있어요. 법주사, 절이니까 지목이 뭐다? 여기는 종교용지, 이렇게. 근데 요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석등이 하나 있어, 석등. 근데 요게요, 쌍사자 석등입니다. 그럼 이제 속리산 법주사 내에 쌍사자 석등이 있더라.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문화재인데 그러면 여기를 요만큼을 별도로 토지를 자를까요, 말까요? 자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때는 전체 묶어서 그냥 뭐로 한다? 종교용지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 문화재가 학교, 공원, 종교용지 내에 있을 때는 별도로 토지를 구획한다 안 한다? 구획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묘지. 자,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딱 체크하고요.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전형적인 묘지죠.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도시공원법 쭉 가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묘지공원. 다른 말로 이제 공원묘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장사법에 따른 봉안시설. 잠깐, 봉안시설. 자, 요게 이제 뭔가면, 우리 과거에 이제 납골당 그랬죠. 납골당. 납골당을 이름을 바꿨어요. 납골당이 왠지 어감이 안 좋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납골당을 이제 요거를 바꿔놨어요. 봉안시설. 이렇게. 그럼 이제 납골당에도 유골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묘지 이렇게. 그다음 이제 접속된 부속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 이제 자 예외 조항. 묘지를 관리를 위한 건축물. 묘지기 아저씨 집. 그 묘지기 아저씨 집은 지목이 뭐다? 당연히 대가 돼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비교 이렇게. 그럼 이제 잡종지 보겠습니다. 자, 잡종지는 이제 첫 번째 기억에 갈대밭 체크하세요. 갈대밭. 그럼 이제 비교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임야 나왔죠. 임야. 임야 어떻게 써요? 임야는 산림 및 임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다 묶어서 뭐다? 다 묶어서 임야였어요. 근데 갈대밭은 뭐예요? 이건 잡종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 보러 가면 이제 슬그머니 이렇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수주, 감자, 모스팡 딱 쓰고 수주, 감자, 모스팡 중간에 슬그머니 갈대밭 집어넣으면 그거는 틀린 지문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주, 감자, 모스팡 얘들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임야가 되는 거고 갈대밭은 잡종지니까 이렇게 구분. 그 다음 이제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그럼 만약에 실내에다가 물건 쌓아두면 뭐예요? 실내. 그거는 창고용지. 이거는 실외니까 별도로 지목이 없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이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는 곳, 채석장 이런데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야외시장. 자, 기억하세요. 야외시장. 요거는 재래시장만 가리켜요. 재래시장. 재래시장이 이제 뭐다? 잡종지. 그 만약에 동대문 평화시장. 동대문 평화시장은 지목이 뭐다? 평화시장을 딱 가보면 견고한 건물이 딱 서 있죠. 그러니까 뭐다? 거기는 대가 돼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보던 옛날에 그 재래시장들, 그게 이제 잡종지입니다. 이렇게. 자, 비행장. 비행장. 자, 비행장. 멋지긴 하죠. 근데 지목은 따로 없습니다. 비행장도 이제 지목이 뭐다? 요 잡종지. 그래서 23회 때인가 시험 나왔죠. 다음 중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비행장 나왔어요. 비행장. 그런 지목이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공동 우물 이렇게 보시고요. 그 뒤에 이제
니은 번은 이제 영구적 건축물 중. 영구적 건축물. 그럼 쭉 가서 송유시설. 한 번 나왔죠? 이렇게 해서요. 자, 산이다. 산인데, 이렇게 해서요. 산에서 이제 온천 개발되죠. 온천. 온천이 개발이 딱 되면 온천물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용출구와 용출구. 여기 또 솟아 올라오는데,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토지. 요만큼만 이제 뭐다? 광천지.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근데 온천 개발되면 호텔을 딱 지으면 돈 많이 벌겠죠. 또 호텔을 못 지어요. 호텔을 이제 밑으로 이렇게 짓고 물을 이렇게 이제 날라야죠. 이렇게 송수관, 송유관, 조장시설. 여기는 뭐다? 이거는 잡종지 그랬죠. 잡종지입니다. 이렇게 택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도축장. 그다음 이제 자동차 운전학원. 또 이제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묶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잡종지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또 디귿번에 이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다. 자, 중요한 지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목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28가지. 근데 이제 1호부터 27호까지는 전, 답, 화, 목, 임, 광, 명 쭉 나오죠. 여기는 여기에 해당해야 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해당을 해야. 근데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소유자가 지목 하나 만들까요?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여기 해당이 안 되면 그 토지는 이제 지목을 뭐로 해라? 28번에 잡종지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조항이에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주의 보세요. 예외조항. 자,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체크하세요. 원상회복 조건.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거기서 보시면 자, 일단 돌이나 흙을 파내고 있는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 그랬죠. 잡종지입니다. 근데 뭔가 하면 거기 하나 더 붙었어요. 원상회복 조건으로. 근데 뭔가 하면 자, 임야인데 임야. 임야인데 여기서 돌이나 흙을 파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끝나면은 원상회복 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사업 끝나면 이제 회복시킬 거니까 지목은 바꿔라 바꾸지 마라. 바꿀 필요가 없다. 무슨 원칙? 무슨 원칙? 영속성의 원칙. 영속성. 토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면은 지목은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요. 영속성의 원칙. 또 다른 말로는 일시 사용 불변의 원칙. 토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지목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용어 뜻 확인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셨고, 그 밑에는 박스는 이제 뭔가 하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그 기출 지문들 좀 묶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공군 비행장 내에 설치된 골프 연습장. 아까 이렇게 해서요. 자, 골프 연습장. 이것도 뭐 영속성 정도 갖추면 그때는 별개로 자를 수 있죠. 책임주로. 근데 이건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 비행장 내에 있는 그냥 골프 연습장이에요. 여기 이제 지목이 뭐다? 요거는 잡종지. 이렇게. 그 다음 자, 농어촌 종표에 의한 농어촌 휴양지 내의 야영장. 체크하세요. 농어촌 휴양지 내의 야영장. 이것도 지목이 뭐다? 이것도 잡종지. 아까 이렇게 했죠. 청소년 수전시설. 그럼 청소년 극기후 훈련장. 거기는 뭐다? 거기는 유원지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자, 콩나물 재배를 목적으로 농지지정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 체크하세요. 콩나물 재배. 요게 이제 14회 문제입니다. 14회 때.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지목이 답인 토지에 이렇게 양송이 재배사를 지었다. 양송이 재배사. 이렇게 적으면 요 토지는 이제 지목이 뭐다? 그렇죠. 그냥 답이지. 이렇게. 그럼 답이에요. 어차피 양송이 재배사. 이것도 농지의 일부니까. 기존 지목은 그대로 가라 그 말이죠. 안 바꿉니다. 자, 근데 또 보세요. 자, 지목이 답인 토지 1번에 콩나물 재배사를 졌다. 콩나물 재배사. 그때는 지목이 뭐다? 그때는 잡종지 그러셔야 돼요. 잡종지. 자, 그럼 양송이 재배사랑 콩나물 재배사랑 뭐가 달라요? 자, 양송이 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 토지를 농지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 지목은 바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답일 때는 답이 되고 그냥 전인 경우에는 전입니다. 근데 뭔가 하면 답인 토지에 이렇게 재했어요. 콩나물 재배사. 근데 문제는 콩나물 재배 어떻게 합니까? 콩나물? 이렇게 시루에다가 물만 주죠. 그러면 시루에 물만 주니까 토지를 농지로 쓴다 안 쓴다?
농지로 안 쓰고 있지. 그러니까 요거는 농지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잡종지입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14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하세요. 콩나물 재배사.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소방 관계업규에 의한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시설. 체크하세요.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시설. 그럼 이거죠. 자, 공토가 이렇게 있고, 공토에. 이제 보세요. 자동차를 이렇게 주차하면, 그거 이제 주차장 그러면 되겠죠. 근데 이거 보니까, 보세요. 위험물 이동탱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다? 그때는 마땅치가 않죠. 뭐다? 잡종지, 이렇게. 그 다음, 실외에 기능 교육장을 갖춘 자동차 운전학원. 자, 자동차 운전학원. 뭐다? 아까 나왔죠. 이것도 이제 잡종지, 이렇게. 그래서 그 지목들 보시고, 그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좀 한번 묶어놨습니다. 잡종지 중에서. 좋고. 그 다음 이제 지목의 표기광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현재 지적 공부에 이제 지목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는 정시명칭을 적어요.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목장 용지. 이렇게. 정시명칭. 근데 문제는 도면이 문제죠. 도면에다가 내 토지의 정식명칭을 적을 수 있다 없다. 도면에는 내 토지를 작게 그렸잖아요. 거기다가 주유소 용지 막 깨같이 막 적을 수 있어요? 못 적어요. 그래서 이제 도면에는 부호로 표기한다. 근데 원칙은 이제 첫 번째 글자 두 문자주의고 예외가 이제 차문자주의다. 그래서 거기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 주차장은 차, 유원지는 원,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이렇게 4개 비교 쭉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제 그 기출문제 하나 보시죠.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 자, 측량, 수로자 및 지정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옳은 것. 1번. 뭐를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 색깔 상시적으로. 그다음 이제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요거는 뭐다? 자, 뭐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전이죠. 1번 정답이네요. 딱. 그다음 2번. 자,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소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 저장시설의 부지. 요거는 광천지에서 제외했지. 잡종지. 이렇게. 그 다음 3번에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에 일정한 단지에 설치된 통로 등은 자 보세요. 단일 용도죠? 체크하세요. 단일 용도. 이렇게 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시내버스 다니는 길. 여기는 지목이 뭐다? 아파트 단지니까 그냥 그대로 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또는 공장 내에 시내버스 다니는 길이 있더라. 그때는 그냥 공장 용지 이렇게. 안 바꿉니다. 그럼 4번. 자, 도시공원법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을 해주지. 묘지공원. 공원묘지. 지목이 뭐다? 당연히 묘지. 그럼 5번. 자연의 이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 앞에서 자연의 이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그때는 하천이 맞죠. 자, 근데 여기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예요. 요거는 뭐다? 국어. 이렇게. 최근에 자주 이제 등장한 지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기억하세요. 그 지목 파트가 뭐랄까요?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정확히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그 다음 가서 이제 경계 파트로 한번 이제 넘어오세요. 뭐 경계 면적 두 개 갖다 보고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가시면 자. 경계 파트도 보시면 최근 10년간 시험에 한 4번 나왔죠. 그래서 경계도 이제 조금 주의가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경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의 보세요. 의. 자, 경계라 하면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자, 포인트는 2개죠. 첫 번째 직선. 두 번째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2개 체크.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이번에 보시면 경계에 관한 일반 원칙 나와요. 근데 보시고 절대로 뭐 외울 용어들은 아닙니다. 그냥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경계 국정주의 돼 있죠. 자, 경계는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해주자. 경계 국정주의 이렇게. 그럼 두 번째, 경계 직선주의. 자, 뭐예요? 경계는 직선이다? 여러분 좀 곤란하고 이렇게 하세요. 경계 직선주의는 경계는 가급적이면 직선으로 표현해주자. 그게 이제 경계 직선주의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그렸어요. 이렇게. 인접한 토지인데, 여기 이제 경계 파트고,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가 이제 을의 토지다. 근데 딱 가보니까 경계가 곡선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곡선으로. 그럼 문제가 보세요. 자, 경계를 그릴 때 곡선과 똑같은 모양으로 경계를 그리기 쉽다 어렵다. 그리기가 어렵죠. 그때 이렇게 해야 돼요. 양 끝점을 딱 잡고 이렇게 중간에 볼록 나오는데 오목대는 찍어요. 여기를 이제 직선으로 이어줍니다. 자, 보세요. 필지별로 경계 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해요. 이렇게. 지적권 부위에 두 칸 선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앞으로 이제 지적법 시간에 경계 그러면 경계는 하얀 선, 노란 선 뭐다? 언제나 노란 선 그래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계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 무슨 말인가 하면 경계 직선주의는 경계는 가급적이면 직선으로 표현해주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경계 직선주의 이렇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경계 불가분의 원칙. 자, 경계 불가분. 경계는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없다.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불가분 이렇게 쪼갤 수 없다. 보세요. 현재 경계인데 여기 지금 좀 전에 경계는 선입니다 그랬죠. 선이에요, 선. 이렇게. 선이니까 이제 쪼갤 수 있다, 없다. 쪼갤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밑에 이제 그 각조 한번 보세요. 자, 이게요. 경계 불가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경계는 길이와 위치만 있을 뿐 너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왜? 경계는 선이니까. 쪼갤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축척 종대. 자, 축척 큰 것 따라라. 그 뜻이고요. 그 다음 이제 부동성의 원칙. 움직일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또 3번은 이제 보세요. 자, 3번 보시면 포인트가 지상 경계가 포인트예요. 지상 경계. 지상 경계. 갑의 토지의 토지. 실제 경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뭔가 하면 실제 경계를 토지에 표시를 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실제 토지 경계를 토지에 표시를 딱 하면 이제 분쟁의 위험성이 높아야 낮아요. 훨씬 이제 낮아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 뜻입니다. 말 그대로 뜻. 그 다음 이제 양가로 4번 지상 경계 설정 기준. 자, 그거 별표. 요게 시험에 주로 나온 파트예요. 매년.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요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더라. 자, 보세요. 첫 번째요. 자, 첫 번째 이제 인접한 토지에서 상하에 고저차가 없을 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떠올리세요. 이렇게.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인데 가운데 이렇게 이제 논뚝길이 있습니다. 논뚝길. 이렇게 이제 그럼 보세요. 만약에 논뚝길인데 논뚝길이 갑거예요. 갑거라면 경계는 어디예요? 갑거니까 이렇게 잘라야지. 소요권 따라서 이렇게. 경계가 을 겁니다. 그때는 어디? 반대쪽 이렇게. 언제나 소요권 포인트죠. 자, 근데 문제. 자, 논뚝길이 이렇게 있는데 논뚝길에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겠더라. 그때가 어디? 그때가 이제 요 가운데 잘라야죠. 이렇게. 잘라서 나눠줍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두 필 사이 경계는 언제나 이렇게 노란색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인접한 토지에 고저차가 없을 때 원칙은 소유권을 따라가고 소유권이 불분명하면 그때가 어디? 그때가 이제 구조물의 중앙부 이렇게.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이제 자, 인접한 토지에서 상하에 고저차가 있습니다. 고저차 이렇게. 이거죠, 이제 이렇게. 여기는 갑의 토지, 여기는 을의 토지. 이렇게 경사면이 있습니다. 무슨 그럼 만약에 경사면이 갑거래요. 그때는 어디예요? 갑거니까 반대쪽 여기. 갑거니까 여기 잘라야죠. 경사면이 을 겁니다. 그때는 어디? 그때는 여기 이렇게. 근데 보세요. 요 경사면의 소유자가 누군지 모를 때 그때가 어디? 그때가 여기 하단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하단부. 그럼 보세요. 그럼 이게 고저차가 있을 때 여기 왜 하단부? 여기 잘랐어요. 왜 여기다? 여기를 안 자르면 갑은 이제 밤마다 뭐 한다? 토지 이렇게 다 파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도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단부 이렇게. 그럼 또요. 세 번째는 인접한 토지인데 인접지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토지가 절토된 경우예요. 토지가 절토됐다. 절토란 말은 토지가 이제 잘렸다 그 말이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하천이고, 이렇게. 여기가 A 토지, B 토지. 보세요. 하천이 밑으로 이렇게 쑥 앉았죠. 여기가 이제 절토라 불러요. 절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경사면이 이제 A 겁니다. 그때는 어디? A 거니까 그때는 여기로 가야죠. 이렇게. 또 하천. 이 하천 이거는 원칙은 국가 소유죠. 그래서 경사면이 이제 국가 거더라. 그때는 어디? 그때는 위로 이렇게. 여기도 소유권 따라가요. 근데 문제. 자, 이 경사면에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모를 때 이제 그때는 어디다? 그때는 상단부. 이렇게 위에.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왜 상단부? 왜? 여기를 딱 안 막으면 AB는 이제 밤마다 뭐 한다? 밤마다 흙보다 메꾸겠죠. 이렇게. 그냥 두면 이거 하천이 없으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도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1, 3, 3개는 제가 계속 이렇게 했어요. 1, 2, 3, 3개는 원칙은 뭐가 기준이고? 원칙은 소유권이 기준이고, 이렇게.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 그때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3개는 좀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셨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바다와 토지예요. 바다와 토지. 이제 이거죠. 바닷가를 딱 가면, 이렇게 토지가 있고, 여기는 이제 바다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바닷물이 가장 멀리 나갔을 때 1번. 이렇게. 바닷물이 가장 멀리 찼을 때 2번. 이렇게. 어디가 이제 기준이다. 자, 바닷물이 가장 멀리 나갔을 때 1번. 평균의 수면 2번. 가장 많을 때 3번. 자, 어디 기준? 여기 3번 기준. 여기가 언제나 토지니까. 이렇게 하죠.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최대 만조위. 이렇게 기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자,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공유수면 매립. 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제방. 제방을 이렇게 딱 쌓아놨어요. 그럼 방조제. 방조제입니다. 보세요. 그럼 방조제가 지목이 제방이에요. 그럼 또, 자, 방조제가 지목이 제방이란 소리는, 여기는 토지다, 바다다. 여기는 토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방을 딱 써놓으니까, 여기는 이제 토지가 되고, 여기는 이제 바다가 됐죠. 이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제방. 여기를 어디를 잘라야 이제 토지와 바다에 경계가 되는가,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 잘라야죠. 이렇게. 그냥 여기를 잘라야 대부분이 토지로 포함되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방을 이렇게 사람으로 비유할 때, 그 사람으로. 이렇게 해요. 바깥쪽 어깨 부분. 바깥쪽 어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게 우리 시험의 단골 문제예요. 정확히 비교.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이제 외우세요. 뭐 고저차가 없을 때는 그냥 중앙이다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세요.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하단부예요. 고하. 이렇게. 절토가 되면 상단부. 절상. 이렇게 외우세요. 고하, 절상. 이렇게. 그리고 또 세 가지. 요 세 개. 요 세 개는 언제나 이제 뭐가 기준이다? 소유권이 기준이고, 그 말. 원칙은 소유권 기준이고. 그럼 이제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가 고하, 절상. 이렇게. 그럼 시험에서는 요 두 개 물어보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책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자, 4번 거분 잘 체크하시고, 그 기출지문 보시죠. 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자, 뭐 또는 뭐를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또는 뭐 이제 각주 한번 보시면 각주. 자,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자, 저거 줄 보세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여기는 원칙은 뭐에 따른다? 1, 2, 3, 3개에 불구하고 원칙은 소유권이 기준이다. 이거예요. 1, 2, 3, 3개. 그래서 그 각주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번 이제 정답으로 이제 뜰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중요한 지문이고. 그리고 또 최근 경계 파트에서 이제 조금씩 뭐랄까요? 새롭게 출제된 파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그 다음 장 가보시죠.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다. 자, 이제 요 뭔가면 이런 거 어떨까요?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토지 이렇게.
이 토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 이렇게. 근데 문제는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이 걸리게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면 어때요? 토지를 분할하는데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세요. 토지 건물 사이에 분쟁 우려가 높아야 낮아요? 훨씬 높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물이 걸리게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분할할 수가 없다가 돼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자 보세요. 원칙.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원칙.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자, 그 예외가 네 가지인데 그때는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세요. 기업번, 법원의 판결. 자, 법원. 두 번째, 공공사업.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할 때. 네 번째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있을 때. 그러면 거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네 개의 공통점은 뭐다? 하나, 법원의 판결. 두 번째, 공공용 지목.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네 개. 묶어서 공통점은? 그렇지.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거 외우지 마요. 묶어놓고 국가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없다?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 거기서 지금 공공사업 나왔죠.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말이에요. 공공사업 나오면은 그 지목을 가끔씩 물어봅니다. 체크하세요.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일단 묶으세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그 다음에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이렇게 묶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앞으로 주로 쓰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공공용 지목 그러면 크게 요게 나와야 돼요. 앞 글자 묶으세요. 도, 제, 하, 구, 유 이렇게. 학철수 이렇게 하세요. 자, 공공용 지목 뭐가 있다? 자, 충청도 버전이에요. 자, 도제하구유 그러시고요. 학철수 이렇게 하세요. 도제하구유, 학철수 이렇게. 그것도 시험에 물어봅니다. 또 하나. 자, 그거 보세요. 거기 도제하고 유죠. 유는 뭐예요? 유가 유지지. 우리 시험에 유원지 그러고 한 2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중요한 지목. 자, 다시 보세요. 원칙. 토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분할할 수 없다. 예외는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묶어놓고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그렇게 묶으세요. 그래서 5번이 이제 중요한 표현이고 6번도 보세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할 수 있는 경우. 자, 이제 들어보세요. 뭔가 하면 지금 이제 보세요. 토지가 토지가요. 500제곱미터짜리예요. 500제곱미터.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해서 300은 가지고 200은 팔고 싶어요. 300은 가지고 200은 판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토지를 딱 가서 딱 보면 300, 200 구분선이 보여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 그러니까 봐요. 뭔가 하면 토지를 분할할 때는 원칙은 이제 보세요. 자, 측량을 먼저 하고 측량하고 그 다음 이제 300, 200 구분선을 구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경계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그래서 뭔가 하면 측량을 하고 먼저 그 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표지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질문은 이게 뒤바뀌었어요. 표지를 먼저 설치를 하고 표지 설치하고 그 후에 측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뒤바뀌어 있는 거지. 그래서 뭔가 하면 그 6번이 예외 조항이에요.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한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원칙은 측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표지를 설치를 해야죠. 근데 그 6번은 바뀌었어요.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뜨면 떠올라야 돼요. 아, 예외조항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체크합니다. 1번 도시개발 사업 또 나왔죠. 2번에 공공사업 3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그 다음에 5번에 관계법령 그럼 또 1, 2, 3, 5 공통점은? 그치.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면 4번 지문 하나만 있지. 4번 지문 별표. 4번 지문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또는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지정할 때 그때 예외적으로 표지를 설치한 후에 토지를
측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달라요. 두 개. 요거는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묶어놓고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끝나야지. 또 여기 보세요. 요거는 경계점 표지 설치 후 측량이죠. 요것도 어떤 경우에? 국가가 관여할 때 플러스 4번 지문 하나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에 의해서 또는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할 때 그 뜻입니다. 그거 하나만 추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5번, 6번 그 비교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자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22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지적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 표시 및 결정. 자,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으로 표시한다. 시작하세요. 토지의 지상 경계는 돼 있죠? 실제 경계예요. 지상 경계. 그러니까 이거는 두 토지 사이에 이제 담 같은 거 설치해라 그 말입니다. 설치해야 분쟁의 위험성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그 다음 2번 지적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체크하세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명칭 지상 경계점 등록부. 요거는 22회 시험 보기 전에 하나 추가된 사항이에요. 22회 시험에 나왔고 지금은 출제 비중 떨어집니다. 명칭 한번 보세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다. 이렇게. 그럼 3번 지상 경계에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죠. 1, 2, 3, 3개. 요 3개는 원칙은 뭐가 기준? 원칙은 소유권이 기준이고 이렇게 했죠. 그 뜻입니다. 그럼 4번 자, 행정기관의 장, 지자체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지적정할 수가 있다. 자, 행정기관 장, 지자체 장이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묶어서 있어요.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을 위해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체크하세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때 여기 건물이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보세요. 요 파트 비교예요. 요거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어떤 경우? 국가가 관여할 때 딱.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할 수 있다. 어떤 경우? 국가가 관여할 때 4개. 거기다 하나 추가. 소유권 이전 매매에 의해서 또는 불합리한 임시할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경계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자, 하나 남았는데 면적. 자, 마저 보고 싶게요. 자, 면적 파트도 보시면 기출마크가 하려 하죠. 그래서 자주 이제 등장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시고 이제 그럼 일단 자 의를 딱 보세요. 의 보시면 자 수평 면상의 넓이에요. 우리나라 언제나 2차원 지역 그랬으니까 언제나 수평 면상 넓이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면적. 이제 과거에는 면적을 몇 평 그랬죠. 지금 평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금은 이제 평이 아니고 뭐다? 제곱미터. 그럼 이제 평 곱하기 얼마 한다? 얼마? 3.3058 이렇게. 그래서 앞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 양입지 할 때 나왔죠. 양입지 할 때. 종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그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100평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3번에 면적 측정 대상. 자, 그거 별표. 그거 잘 나와요, 시험에. 보시고 이제 근데 외우는 거 아니죠. 보세요. 거기서 측정하지 않는 거. 합병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개 면적 더하면 되겠지. 지목 변경. 내 토지의 지목이 바뀌면 면적이 바뀌어요? 지목이랑 면적 관련이 없잖아요. 이렇게. 또는 지범 변경. 또 이제 위치 정정. 그래서 거기 외우지는 마시고 읽어보세요. 근데 그 면적 측정 X가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요. 정확히 이제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면적의 등록 단위, 단수 처리. 자, 요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면적의 결정이에요. 토지 면적을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가. 자, 근데 이 토지 면적은 이렇게 합니다. 해당되는 지역의 축척에 따라가요. 축척. 그럼 축척을 잘라야죠. 축척이 이제 100단위도 있고 이제 두 번째가 1000단위도 있습니다. 그건 100단위 축척 이 말은 100단위. 두 가지예요. 500분의 1, 600분의 1. 그럼 1000단위가 있죠.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잘라요. 100단위, 1000단위 두 개로.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최소 등록 단위. 그럼 이제 100단위는 보세요. 100단위, 1000단위 두 가지인데 정밀도는 어디가 좋아요? 100단위 훨씬 좋지. 그래서 100단위는 0.1까지 면적을 구해요. 근데 이제 1000단위는 정밀도가 떨어지죠. 여기는 1제곱미터까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등록 단위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단수 처리 기준이죠. 단수 기준. 이 말해 보세요. 그럼 100단위는 0.1까지 등록이 됐죠. 근데 0.1 밑에 숫자들. 얘를 해결을 해야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단수 처리 기준입니다. 이렇게요. 0.05를 기준합니다. 그럼 이제 1000은 1이니까 얼마? 하나 밑에 0.5 기준. 이렇게. 요걸 이제 처리를 해야죠. 자, 요게요. 요게 기준이에요, 요게.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0.05를 초과할 수도 있고, 0.05로 정확히 끝나는 경우도 있고, 0.05 미만 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써요. 여기에 6이나 7이 왔어요. 초과죠. 그때는 수학처럼 반올림을 시켜버려요. 반올림. 이렇게. 올린다. 또 여기에 4나 3이나 2가 왔어요. 미만이더라. 그때는 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에요. 0.0으로 딱 끝났어요. 0.0으로 정확히 딱 끝나버리면 그때 문제예요. 그때 이렇게 해요. 앞에서 비교해요. 얘를 비교해서 여기가 홀수가 오면은 그때는 올려줍니다. 반올림. 여기에 0이나 짝수가 왔어요. 그때는 버립니다. 그래서 보게 해보세요. 근데 이게 이거 물으세요. 왜 홀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리고 짝수는 버리냐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요. 요거는 그냥 하나 약수예요. 약수.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이제 그 개념을 딱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비교가 잘 우리 시험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이제 그러면 1000단위는 1이니까 0.5죠. 똑같아요. 0.5 기준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이나 7이 오면 초과할 때는 반올림, 미만할 때는 버린다. 0.5가 끝나면 앞에 거 비교해서 앞에가 홀수면은 올리고 짝수면은 버린다. 이렇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원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축척이 이제 500분의 1입니다. 500분의 1.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필지 면적이 234.56이 나왔어요. 234.56. 얘는 지적 공부에 얼마로 등록한다? 얼마? 자, 보세요. 100단위니까 234.5는 등록이 됐고 0.06이죠? 0.05 초과죠. 초과니까 어떻게 한다? 올린다지. 여기 이제 234.6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 숫자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0.05 기준에서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1필지가 이제 234.45가 나왔다. 234.45. 자, 보세요. 여기 이제 234.4. 요만큼은 등록이 됐고, 또 여기도 0.0으로 딱 끝났죠. 자, 딱 끝났으니까 어떡한다? 앞에 거 비교. 앞에가, 짝수네요. 짝수니까 버려라. 이렇게. 여기 이제 234.4. 이렇게. 또, 1필지가 이렇게 하세요. 234.55가 나왔다. 234.55. 얘는 얼마? 자, 여기도 234.5는 등록이 됐고, 요만큼. 0.0으로 딱 끝났죠. 딱 끝났으니까 어떡한다? 앞에 거 비교. 홀수다. 홀수니까 올려라. 반올림. 이렇게. 여기 이제 234.6. 이렇게. 또 이제, 1필지가 이제 234.54가 나왔다. 234.54. 얘는 얼마?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등록이 됐고 0.5까지는. 근데 그러니까 0.04죠? 미만이니까 버려야지. 234.5 이렇게. 이게 이거예요. 뭔가 하면 등록 단위 맞추는 거. 단위를 맞춰주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1000단위까지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표 반드시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또 하나 더. 그럼 이렇게 해서요. 100단위에서 1필지 최소 면적이 0.1이죠. 근데 문제가 없어요. 100단위에서 1필지를 면적을 쟀어요.
그랬더니 1필지 면적이 0.01제곱미터래요. 0.01. 그럼 요거는 보세요. 등록장에서 단위가 작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자, 네 토지는 너무 작으니까 없는 걸로 해. 싹 지워버리면요. 개인 소유권이 보호가 안 돼버리죠. 그게 뭔가 하면 1필지 면적이 최소 단위가 작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최소 단위로 등록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0.1로. 또 언제 보세요. 1000단위에서 1필지 면적이 0.01제곱미터예요. 1필지 면적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1000단위니까 1제곱미터로. 경사났죠? 면적이 100배 늘어났어요. 근데 늘어난 게 아니고 등록만 시켜주자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이제 겨우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최근에 자주 이제 떴어요. 이렇게. 뒤에서 문제 볼게요. 자, 문제를 딱 가보시면, 자, 기출지문. 21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 600분의 1. 잘라야죠. 100단위. 신규 등록할 토지의 토지 면적을, 토지 취득 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51인 경우. 자, 보세요. 지금 100단위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325.551이다. 100단위.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보세요. 325.5. 여기까지는 등록이 됐죠. 그러고 보니까 0.051이에요. 0.051. 그럼 요거는 0.05로 딱 끝난 거예요. 0.5 총화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요. 0.05로 정확히 딱 끝나면 그때는 앞에 걸 비교했죠. 홀수 짝수를. 근데 여기는 보세요. 325.5는 됐고 0.051이죠. 요거는 0.05 초과예요. 초과니까 올려야지. 그래서 325.6 이렇게.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똑같아요. 근데 숫자가 더 있다는 말은 확실하게 초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 다음 이제 측정하는 건 두 가지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자 문제 보세요. 이제 최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우리 지금요 토지 표시에서 이렇게 했어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나왔죠. 이게 뭔가 하면 최근 시험 문제는 이런 걸 묶어서 종합 문제 냅니다. 이렇게 한 개로. 종합 문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1번.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 지역에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체크하세요. 지적소관청 체크하고 그다음 이제 시도지사 승인 이렇게. 그건 옳은 지문입니다. 그럼 2번.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로 되어 있는 경우의 지번 부여는 자 체크해야죠. 신규 등록 체크하고 또 여러 필지 체크하고 그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예외조항. 또 예외조항 세 가지. 자 신규 등록에 동천하는 이렇게 해서 예외조항이 이거였어요. 최종 지번의 인정. 그다음에 최종 지번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멀리. 또 이제 여러 필지일 때. 이때가 이제 예외조항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죠. 그럼 3번.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 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개편 전 지번부여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자 보세요. 체크하세요. 지금 행정구역이 바뀌었죠. 그럼 새로운 지번을 쓰는데 개편 전 지번을 써야 돼요? 그렇지. 개편된 후 지어서야지. 그래서 이제 개편 후 지번이죠. 개편 후 지번부여 지역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X. 그럼 4번. 경계점 좌표구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도 0.1로 하며 자 보세요. 경계점 좌표구 시행적 여기는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역이에요. 500분의 1에서 1필지 면적이 0.1보다 작으니까 어떡한다? 0.1로 등록시켜줘야지. 이렇게. 그럼 또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때 이제 1제곱미터로 한다. 임야도는 두 가지예요. 3000분의 1이나 6000분의 1 축척이 이렇게 비교. 그 다음 5번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투된 부분이 있는 토지의 지상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사면 상단부를 기준한다. 자 보세요. 절투된 부분인 경우죠. 여기 절투했어요. 이제 상단부 이렇게 여기 아까 나왔죠. 고하절상 이렇게 중요한 거. 그래서 요 세 개는 원칙은 뭐가 기준이고 원칙은
소유권이 기준이고 그 말이 나와야죠. 이렇게. 소유권이 이제 불분명하면 이렇게 이제 고화절상.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현재 2장에 이제 토지 등록이 있죠. 토지 등록이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특히 이제 4가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보십시오. 좀 쉬었다가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